네,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잠시 찍었었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잘할 자신도 없고, 또 뭐, 다른 것들도 있고 해서 못 찍게 됐어요. 요, 그때 당시에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정치 문제 같은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잘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갑자기 이제 욕구도 떨어지고 해서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안 만들었었는데, 요새 또 다시 현대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뭔가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차오르는데, 그 소통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은 마음속으로 시간이라든가 그 시간 내에 올려야 될 그 유튜브의 숫자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답답하냐 이제 물으신다면, 뭐 저도 중산층도 아니고 서민입니다. 서민이고 그냥 서민의 입장에서 재밌게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계속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사회를 보고 책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또 삶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문제겠죠.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앞이 안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도 제 나이 또래나 또 젊은 분들도 투자 같은 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근데 그 어려움이 자기가 투자를 못해서 들어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뭐 예를 들자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랑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뭐 그 안에 그 한마디로 사기와 조작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제도라든가 또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또는 경영자가 편법과 탈법, 또 게다가 굉장히 주주 이익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해도 뭐 처벌도 안 받고 오히려 그들은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되게 힘들고, 결국 그래서 요새는 또 다 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주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것이 국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건전하게 그 투자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회사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 어떤 주식 투자하는 그런 또 하나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그걸 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도 힘들고, 또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제 생계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물가는 오르는데 뭐 임금이라든가 그런 건 제자리 걸음이고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인구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사면초가예요. 거기다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한국에 좀 뭐 부가가치가 좀 덜한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더 잠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국내 회사들은 국내에다 투자 안 하고 전부 싼 임금을 쫓아서 딴 데 투자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미국에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 지금에 있어서는 좀 삶이 고달프다 그럴까? 거기다가 앞으로
뭐 저도 옛날에 얘기했던 뭐 글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형국이거든요. 또 누구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뭐 일자리 줄으면 어떠냐. 옛날에도 기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나중에 그 기계를 이용해서 다 일을 하고 다 벌어먹고 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그걸 되게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자면 기차가 많은 양을 운송하잖아요. 그럼 기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철길도 놔야 되고요. 그것들은 로봇이 못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에선 기관사도 로봇이 할 것이고 철길도 로봇이 놓을 거예요. 그 로봇들은 임금이란 거, 휴식이란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의 두뇌, 점차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스스로 수정하고 고쳐가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가는 로봇들이 계속 개발되고 AI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도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그럼 이제 뭐 정치인이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라는 그런 지도자들이나 어떤 역량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옳은 말씀, 좋은 말씀을 하지만 해결책만큼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반문하시겠죠. 넌 해결책이 있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는 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당시에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적지 않게 읽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책들이 너무 많지만 읽어도 그렇지만은 닥치는 대로 진짜 손에 잡히는 대로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들은 다 읽었거든요. 많이 읽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현실에 나와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뭐 조금이지만 뭐 사회도 조금씩 경험하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갈고 닦고 아 도대체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해결책이 없을까라는 거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지속적으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집중적으로 생각한 건 한 10년? 요 정도의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 도대체 막 꼬여 있잖아요. 한국의 문제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쾌도난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얽힌 실타래는 푸는 게 아니다. 끊어내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의 그 사자성어지만 그거를 2500년 전에도 실행한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누구냐? 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어떤 실타래를 풀으면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실타래를 풀으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 번 시도했다가 안 되는 걸 보고 알렉산더가 칼을 딱 뺀 다음에 실타래를 그냥 잘라버리죠. 그 쾌도난마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16국 뭐 그런 중국에서 나온 거지만은 그럼 그보다 훨씬 전 2500년 전에 벌써 알렉산더는 실행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한국의 문제는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단칼에 끊어내야 되는데, 뭐 실을 끊어내는 건 누구나 칼로서 끊어낼 수 있지만, 그 실이 했던 역할만큼은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속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도 생각하고 보고 생각해도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시대는 자꾸 변해오고 있고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낀 세대가 돼서
정말 이도저도 못하고 고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것도 그렇겠지만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저한테는 되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많은 해결책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법대를 다니면서 제도에 그래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제도 뭐 언론 뭐 정치 사회 다 해결이 되는데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경제예요. 도대체 어떻게 경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아담 스미스도 있었고 마르크스도 있었고 또 케인즈도 있었고 또 많은 그것에서 갈래로 나온 학자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끼케야 제일 현실적인 게 케인즈인데 케인즈도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경제 자체 구조를 획기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힌트를 얻게 되는 걸 보게 됐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혹시 샤흐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또는 샤하트라고 하죠. 샤하트라고도 하죠. 할마르 샤하트. 뭐 들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마. 저도 처음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볼 때. 근데 어느 날인가 수많은 이제 경제적인 얘기를 생각하고 적어다가 도대체 히틀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거를 해결을 하고 독일을 저렇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 찾아봤는데 다른 데는 잘 없고 네이버가 그나마 있더군요. 네이버가 있었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히틀러가 한 걸 보다 보니까 샤하트란 이름이 나왔습니다. 샤흐트. 뭐 독일어로 하면 샤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 문자를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샤하트 또는 샤흐트라고 하는데 바하나 바흐나 똑같듯이. 그래서 이 사람을 보게 돼서 그 네이버의 짧은 내용만 봐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물가도 오르지 않으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여기서 굉장히 또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정부가 재정을 투하해서 뭐 유동성을 높이면서 산업을 투자하게 되면 또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투자만큼의 완전한 실익을 얻지 못하죠. 그런데 샤하트는 물가를 안 올리면서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재정을 투입하는데 당시에 독일에 돈이 없었습니다. 빌려주는 나라도 없고요. 그런데 돈을 마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지금 처음 찍는 이 비디오를 이제 끊으면서 끝낼 때쯤 말씀드릴게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진짜 천재구나.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이 아시는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 샤하트의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케인즈도 샤하트가 먼저 경제정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케인즈가 사실은 샤하트를 쫓아했다고 할 정도의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전체도 아니고. 일부분을 그냥 케인즈가 역설한 것이 문제 해결이 된 거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케인즈가 이어받지도 않았겠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했다면 그것도 샤하트가 하는 방법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샤하트를 알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태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전 세계 경제를 다 주무르고 언론을 주무르는 건 유태인이잖아요. 그 유태인들이 그 히틀러라 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그 히틀러에 조금이라도 도움 많이 됐죠. 샤하트가. 그랬던 샤하트의 이름을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히틀러하고 같이 뭔가 나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샤하트는 철저하게 그 독일이 1차 대전에 의해서 패망하고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독일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 정치적으로 히틀러하고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히틀러는 결국은 군비를 확충해서 전쟁을 해서 뭔가 패권을 진려하는 제국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샤하트는 그런 마인드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의견 차이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결별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히틀러에서 체포돼서 반역죄로 소송을 받다가 이제 히틀러가 패망하고 나니까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나니까 또 전범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재판을 받다가 또 무죄로 나와요. 왜냐하면 무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독일로 돌아가서 또 5번의 소송을 당하고 그때는 이제 독일 정부에 의해서 너 히틀러한테 이제 협력하지 않았냐. 그런데 다 무죄가 나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히틀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독일의 경제를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 당시에 총통이 히틀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뭐 이 책 저 책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또 다른 책에서 샤하트에 대해서 이제 한 장으로 설명해 주신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은 이제 나중에 이 영상 이제 다른 영상을 만들 때 한번 소개하면서 샤하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방법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고 그것에 의해서 한국 경제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나 경제나 결국 국민이 주인인 이 상황으로 제도를 바꾸고 또 제도만 바꿔 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도 바꿔야 되겠죠. 인적 구성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부패한 자들이 그대로 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국민한테는 이익이 없습니다. 뭐 많이 아시잖아요. 뭐 스페인이 금강 은강을 남미에서 많이 얻었어도 부자들이나 또는 지배층만 이익을 받지 중산층이나 서민은 물가 오름세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상황도 미국이 출판사 제지회사 아닙니까? 돈을 있는 대로 찍어내고 그 찍어낸 돈을 가지고 외국한테 뿌려서 뭐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이익을 그걸로 가져가게 되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미국 국민들은 좋으냐? 서민하고 중산층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스페인하고 똑같지요. 그걸 다 부자들이나 지배층만 가져가지 절대로 서민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게 잔인한 경제의 어떤 메커니즘이죠. 현재까지 와 있는. 제 생각은 그 메커니즘도 수정돼야 되고요. 정경사문에 있는 잘못된 제도들 그런 것들도 지적하면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경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사실은 경제라는 것이 정치나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지탱을 하지 못하면은 펼 수가 없죠. 그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경제가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져야지만 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고요. 예를 들게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진짜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독일을 샤우트가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600만 됐던 것을 샤우트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140만까지 줄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의 생산 능력이 1위였다면 샤우트가 몇 년 만에 2배의 성장을 이룩합니다. 즉 1차 대전 전에 100의 성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도 엄청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비스마르크에서 엄청나게 산업도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발전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에 의해서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졌는데 그거를 몇 년 만에 샤우트가 다시 원래 궤도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돈을 갚아 나가면서 2배의 산업 생산력을 갖습니다. 지금 바이마르 공화국하고 지금 한국하고에 볼 때 한국이 훨씬 상황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채용하면 2배, 3배, 4배, 5배, 10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샤워트가 보여주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다른 것들을 첨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만 할 수는 없고요. 뭐 그대로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그럼 샤우트가 이렇게 했다면 다른 나라들은 안 했겠냐? 맞습니다. 한 나라들이 많아요. 따라한 나라들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탈리아도 했었고요. 일본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는 독일만큼 성과를 얻었냐? 네, 못 얻었겠죠. 일본은 성과를 얻었냐? 일본은 2차 대전 끝나고 샤우트의 방법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고도 성장을 했고요. 그 일본의 모습을 보고 역시 한국도 많이 채용을 합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샤우트의 방법들을 한국에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제적으로 누구나 통용하고 있는 거. 뭐 BIS라든가 또는 지금 코인에 대체해서 그 왜 뭐라 그러지? 현물하고 연결돼서 그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투자하는 것들도 이미 샤우트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덕을 알게 모르게 봤습니다. 사람들은 히틀러의 뭐 경제 수장이니까 배격할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샤우트의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뉴딜 대책이란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샤우트가 먼저 주장해서 먼저 실행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우토반이고요. 그거를 미국으로 갈 때는 댐을 만드는 거예요. 뭐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썼던 거죠. 그러면 뭐 그래서 제 지금 이 채널 이름을 샤우트 연구소라고 지은 것입니다. 뭐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정도만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많은 부분 도약할 수 있다고 봐서 샤우트 연구소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러면 아니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왜 성공을 그렇게 독일처럼 못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샤우트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이제 독일에서 뭐 거의 뭐 이제 힘을 잃었죠. 그런데 샤우트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세계 국가들 이 샤우트를 초빙해서 경제 뭐 이렇게 고문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성공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성공했겠죠. 아마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만큼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핵심이 있느냐? 전제 조건이 부정부패가 있는 나라는 안 됩니다. 샤우트의 그 방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경제 정책이 이렇게 있다면 그 안에 핵심과 고갱이는 부정부패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있는 상황에서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재가 거기에 들어가도 그 사회가 부정부패하면 그 깨끗한 인재를 놔두지 않습니다. 역할을 못하게 하죠. 역할을 할 수 없고 간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성과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따라하려고 했지만 결코 따라할 수 없었던 거죠. 왜 그 맛집들 보면은 전부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죠. 한 사회가 그런 결과를 내려면 그만큼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정부패 일서입니다. 그걸 보고 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생각이 일맥상통한다고 할까요? 참.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샤워티에 그 관한 내용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얘기가 한 줄도 없어요. 부정부패가 없어져야만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샤워티의 그것이 이렇게 성과를 냅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것이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그 통일하기 전에는 분열되어 있었던 나라잖아요. 란트라고 하는데 랜드죠, 영어로는. 하나하나의 어떤 왕국, 공국, 좀 작으면 공국이고 넓으면 뭐 왕국.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하고도 이제 통일을 하려고 노력했었고 막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잡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오스트리아는 빠지고 소독일 주기에 의한 프로이센이 통일을 했죠. 근데 그 전에도 독일 그 각계 공국들은 어마어마한 경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약하면 다른 나라한테 먹히니까. 먹히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되고, 강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해야 되니까 결국은 과학기술도 발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부정부패가 있는 상황은 이게 되면은 순식간에 먹혀버립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독일의 그 란트들은 엄청나게 다른 나라에 비해 청렴한 상황이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제 통일되고 나도 그 문화가 있어서 결국은 바이마르에 의한 경제 혼란 상황에서도 순식간에 해결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샤우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모든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샤우트 얘기를 했냐면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될 근본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의 주거 문제,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 국민들의 생계 문제, 복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틀고 제 얼굴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그분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거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분들을 도와주면 되니까. 정말 야당의 대표 정도 그나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 대표를 할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정도 빼고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많이는 못 만나봤지만 조금씩 만나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정치인들한테 기대하는 건 포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포기하고 그냥 알려라도 해야 되겠다. 누구라도 이 보통 사람 진짜 서민인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허무맹랑하다 라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이 되냐? 물론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근거를 댈 거고요. 비교할 거고요. 왜 법으로 얘기하면 비교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들이나 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는 거에 있어서는 얘기할 거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 생각도 있지만 어디선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다 100%제 생각은 아니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뭐든지. 그래서 만약에 그 제가 막히거나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책을 보고 책을 찾아봐서 이제 그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고 여기서 소개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미 누군가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안 찾아봐서 그렇지. 누군가는 저처럼 좀 괴상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괴상한 사람들이 생각을 해냅니다. 네. 방법이 없지 않아요. 방법을 궁구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 저 같은 별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30분 정도 찍었는데 뭐 부족하면은 두 가지 정도를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30분 정도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이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또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를 써먹을 줄 알았는데 안 써먹게 됐네요. 감사합니다.